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그럼 우리는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거든. 힐리 조선소에서 만들려면 거기는 잠수함 만드는 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빨리 갈 수 있다. 오늘 모신 분은 한양대 특임 교수시죠. 문근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주 잠수함, 핵잠수함에 대해서 아주 한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 또 문근식 교수님은 전에 나대용 함의 함장으로 또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가장 좀 가까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능력, 기반은 이미 다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제 용어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핵 추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싣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리 오해한다고. 아무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금 핫 이슈인데, 여기가 요즘 그것 때문에 바쁩니다. 근데 네. 이게 해군의 30년 수건 사업이고, 또 이것이 되면은 뭐 주변국 얘기까지 한다면은 주변국에서 경기하면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네. 좋은 무기는 원래 비싸고 만들기 어렵고 그게 상징적인데, 우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걸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핵무기는 못 가져도 핵무기는 미국이 못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무기 조합 미국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억지로 부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 핵무기는 자기 핵 억제 해주겠다니. 그렇죠. 차선책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이 연료가 거기에 들어간 연료가 핵무기 연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이 많은 데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그거 만든다고 했다가 또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뭐 IAEA, NPT, NSC, 미국 한미연자력협정 이런데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라늄, 미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우라늄은 일단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 NPT는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보 위협이 어려우면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주권 국가니까 제재는 하겠지. 그러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북한이나 이런 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반대를 벌써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해도 항상 잠재 역량을 갖추어왔고, 질문하신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은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게 두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우리가 뭐 3,000톤급 만들어가 지금 수출 뭐 전선에 나가고 있고, 원자로는 우리 원자로 5위에 5위 원자력 강국. 그래가지고 원자로 원리는 지상에 있는 거에 그걸 작게 만들 원리는 똑같아요. 그 때문에 일단 팔고 있잖아요.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UAE, 요르단, 뭐 체코 이런데. 그러나 그거를 선박용으로 만드는 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네. 조그맣게.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승조이 바로 옆에 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30년 동안 거의 추진해 왔으니까 지금 기초기술은 가지고 있고, 근데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간에 우리는 원자력 추진선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연료를 안정적으로, 우라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무난하다. 이걸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잖아요. 네. 그럼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그 다음에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서 가느냐, 이것이 남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연료를 공급해달라 할 수 있게 이 얘기인데, 그 다음날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필리에서 건조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기술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로 뭔가 사인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국 정상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건 국익우선이에요. 국익우선.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우리 대통령대로
우리는 안보, 경제 다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 경제를 생각하겠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파가고 있는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잠수함은 다 됐고 핵 연료만 안정적으로 쓰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잠수함을 만들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핵 잠수함은 핵 연료 없으면 안 되거든. 일단 다 들어오는 됐어. 다 공급해준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나 일자리 창출 나 자랑해줄 거 아니냐 미국에. 이번 정상회담에 가서도 그 미국이 공장도 만들고 배도 뭐 건조하는 데 도와달라 했다. 얼마나 잘한 거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이 잠수함 공장도 아니고 일반 잠수함, 디젤 잠수함도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이 핵 연료를 취급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잠수함 공장 만드는데 3년 내지 5년 걸리고 네. 거기 또 뭐 핵 연료봉 만든다, 가공한다, 보관한다, 뭐 원자로 모듈을 만다, 방사능 차폐 장치를 만들고 인허가 받고 하려면은 이게 또 다른 3년 내지 오래 걸리면 한 뭐 10년 이상 걸린다. 준비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거 보고 받을 때 우리 연료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거든. 그럼 우리는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거든. 트럼프 일기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네.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뭐 해준동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거 비밀리에 했지. 비닉 사업으로. 왜냐 자꾸 뭐 또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러나 우리 예상을 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8월 달에도 정상회담 가서 어느 정도 1차 초벌은 얘기했고 네. 이번에 완전히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의 안보와 당신의 안보에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와. 이거 우리가 최전선에 지켜주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로울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 지금 방위비 줄이라고 난린데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합치한 거지. 의견 일치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나 북한한테도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로 내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너 시비 걸지 마라 그거예요. 이런 동맹으로서 원래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하기 힘든데 양국 안보를 했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라늄을 쓰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쓰려면 군사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다 제한이 돼. 한미 원자력 협정, IAEA, NPT, 그다음에 NSG라고 있어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이라고 우라늄 파는 나라들 다 그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게 됐어. 그걸 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준 거죠.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 방송 탔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여건이 이렇게 됐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주는 대신 미국이 와서 했는데 그러면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기간이 들어요. 지금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고 우리 구축함을 만들어도 거의 똑같은 배를 만든다면 우리가 절반 값으로 만들어요. 미국에. 네. 그다음에 기간도 우리가 한 뭐 절반 1.5 최소한 1.5배는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왜냐? 미국의 조선시로 낙후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관련 그 협력업체들도 단종된 게 많대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간다고. 진짜 뭐 핵추진 잠수함 2021년 남중국에서 고장 난 게 지금 들어 수리를 아직도 못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게 한 지금 4년 지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쯤 걸리는 거 5년 걸리는 거예요. 수리하는데. 수리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잠수함 버지니아급 이런 반들은 최소한 2년 내에 3년 딜레이 된다. 딜레이. 심각해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거 여기 만들고 우리 다 준비됐는데 핵 연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면 거기는 잠수함 만드는 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 시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될지 예측 불가.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 목적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실상을 한국의 기술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성과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그거는 한국의 전문가도 잘 몰라요. 우리 대통령도 그 정도는 몰라요.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복잡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했다면은 우리를 완전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선동맹 협력할 수 없어요. 완전 자기 방식으로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우리 조선소 기술자들고 조선소 오너들도 아니 돈이 뭐 엄청나게 기대 이상으로 상상 없이 추가 들고 언제 들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속 이것은 절대 깨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공중파를 타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고 합의했는데 이걸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차선책으로 해야지. 계속 고집하는. 우리는 일단 우리에서 건조해서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미국에 잠수하면 또 우라늄 농축도가 95% 이상이, 우리는 20% 이하만 가지고 저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우리의 스타일에 맞는, 우리의 스펙에 맞는 잠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는 우라늄 농축도 95%면 이거는 핵무기급 핵무기. 그래서 그거는 남들이 다 경계해요. 그 정도 가면. 그래서 우리한테 허락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겠다는 이제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하면 우리가 1,500억 불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조선 쪽에 우리가 당신네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수리 및 뭐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 별도의 필라델피아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핵잠수함 수리를 하는 공장을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이제 차선책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핵연료를 군사용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그 제약이 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그 와서 항의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오로지 핵무기는 한 차례 쓰였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너무나 치명적이고 참상을 받기 때문에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의 괴물들이 살아가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는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처음에 러시아하고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막 선언하고 해서 IAEA에서 이제 국제원자력계 절대로 무기 만들지 말고 평화자고만 사용하자. 이게 IAEA예요. 그다음에 IAEA 만드는데 동의해? 그러면 너 NPT 핵 확산 금지기 들어와. 그럼 거기에 들어간 나라는 다 IAEA 사찰을 받아가지고 못하게 그 무기를 못 만들게. 그다음에 인도가 또 그걸 무시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핵무기 팔 거에 대비해서 우라늄 파는 나라, 그걸 공국국, 그래, 우라늄 N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리고 거기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못 팔게. 미국이나 동의 없이, 이제 IAEA나 동의 없이. 그래서 그 NPT, IAEA, NSC를 다 미국, 영국, 이 몇 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설립했는데 다 미국이 대장에, 미국이 왕초. 미국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하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미 연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농축 및 우라늄 시설 갖자. 일본처럼 그게 이제 우리 요구 사항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군함에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별도 협정을 맺어야 돼요. 네. 거기에서는 IAEA나 NPT 이런 데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 일단 군에는 사용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 영, 중, 러, 불, 그 다음에 거기는 자기들은 가지고 있잖아. 남을 못 갖게 하잖아. 아주 불평등한 거지만은 강대국이니까 참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별도의 연자력 협정을 개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호주하고 영국 사례. 호주가 최고 오커스 만들고 하면서 별도로, 호주는 그 핵무기나 만든다 했으니 군함의 추인체로 사용하는 걸 허용한다고 별도 했어요. 그래 맺어가지고 협정도 했고 계약도 이제 우라늄 할 건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회 권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내각한테 다 시켜가지고 에너지부, 국무부, 뭐 국방부 다 시켜가지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이런 데다 시켜가지고 동의하면은 의견을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해 동의 받아가지고 행정명령에서 하면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국이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야 돼. 우리 강육끼리는 양국 강육끼리 하고, 의회하고는 또 의회끼리 외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88년도에 일본이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 우라늄 농축 재처식 할 때도 그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아니 그래서 진짜 뭐 중국도 우리가 이 핵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걱정하고 뭐 여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특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한국이 이것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추진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던데. 중국이나 북한이 막 과민 반응을 안 한 이유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군함의 추인체로만 사용하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죠.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뭐 상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고 그동안 일본은 요코스카에 미국의 핵잠수함, 뭐 핵추진 항공모함 다 있어요. 정보를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공유하는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도 비공식적으로 이미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라늄 농축과 제설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능력, 포텐셜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본은 1960년대 초부터 상선에다가 선박용 원자로를 다 만들어 시험했어요. 그래 8,000km 이상을 다 시험 운항하고 우리는 기술은 다 가졌다 하고 다 이제 테이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심해 탐사정에는 아주 소형으로 원자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는 일본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SLBM 탑재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겠다 해서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 최전방에서 이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네. 미국에 동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동안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했으니 기브앤택이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나한테도 주시오. 일본 수준으로 내 핵무기 만든다고 했느냐?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브앤택이하고 그다음에 양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는 전략 무기고 엄청난 건조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핵미사일이 없다면 이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냐? 과연 이 핵추진 잠수함이 그만큼의 돈값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던데. 그것도 여태까지 제재가 제한이 든 요소예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수직 발사관이 있으면 거기 혹시 탑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모든 우리 정도 이상이 되는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면서 하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게 준비하고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40~50배 뒤지고 매일 힘들어 하는데 거기도 지금 핵무기 만들어 있고 핵잠수함 만들고 있잖아요. 3월 8일날 시찰을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핵잠수함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도 빨리 가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넣어? 우리는 모든 분야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경제력, 돈. 북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킬 게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칠 거 아니에요. 펜스를 치고.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직 핵무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시비 대상이 안 되고 예상해가지고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차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략적인 가치가 그렇죠. 있다. 예.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잠수함이 완성이 됐을 때 북한 핵추진 잠수함과 우리 잠수함이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맞붙었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수를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높이 평가는 하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없고. 그러나 주력 잠수함이 로미오급이란 말이에요. 로미오급 그런 것들은 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옛날 2차 말기의 형이에요. 근데 잠수함이나 뭐나 다 키는 IT 기술이 베이스가 들어. IT 네. 기술. 첨단 무기.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이 안 들어가면 안 알아준다고 할 정도 이렇게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잠수함 전체를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장비가 대단히 중요해요. 탐지 능력이나 소음 줄이는 거나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은 과거 베이스라 과거 베이스. 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 성능이 떨어진다, 수중에서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거기다 원자력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세계 최다의 잠수함을 보유할지라 우리가 30년 늦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잠수함이 좋으니까 조용하고 전투도 잘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핵무기는 안 실어도.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한다. 잠수함은 먼저 잡고 나는 안 잡히고 그게 일본이 일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북한보다 훨씬 성능으로 압도하죠. 그래서 제 잠수함전에는 공세적 대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핵 딱 기다리다 지키는 게 아니고 가서 봉쇄를 해보낸 게
그런 걸 공세적 대잠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디젤 잠수함 우리가 앞서 있는데 지금 이제 바야흐로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경쟁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인도까지 6개 나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브라질, 호주 4개가 7번째가 누가 되느냐 지금 경쟁에 붙었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돈이 있겠다, 기술이 있겠다. 우리는 방향만 정해지면 빨리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장보고 4 이것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설계 도면이 나왔다. 뭐 기초 도면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장보고 4 그러니까 3,000톤급 셋하고 그렇게 배치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6척 만들고 다음에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이 늦어짐으로 따라서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좀 딜레이 됐죠. 공정이라든가 설계가 딜레이 됐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 거는 트럼프 일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요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이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협력이 잘 안 된 것 같아 하면은 문제가 될까 봐서 우리가 대위비 사업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요. 누가 대위비 사업으로 묶어놓으면 기자들이 얘기해도 답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루머가 확산되는 걸 타산할 수 있다 이런 점 이런 거 있는데 결국에는 자승자박이고 그렇게 묶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잠수함에 3-4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다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오는 걸 사와야 되고 그런데 외국에 사오려면은 엔드 유즈 서티피케트를 내야 돼. 최종 사용자 증명서. 그래서 너 왜 사? 이거 어디다 쓸 거야 하면 이거 원자력 잠수함 만들 건데? 그러면은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 사온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산소 발생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는 공정이 30% 40%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3, 제4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 공장을 다시 지어서 만든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이게 만약 우리가 갖게 되면 이쪽 전력 차가 확 달라지게 되나요? 그 기존의 중국과 북한, 이 일본 이쪽 그 인도양에서의 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는 못 가지게 하죠.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치명적이다. 그래서 막 반대하는데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못 쏘게 하는 다음 할 수 있는 게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이거는 수중에 지속 능력이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디젤 잠수함 우리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 물속에서는 배터리를 기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고속으로 움직이면 빨리빨리 올라와서 충전해야 돼. 이때 들켜요. 적한테. 취약해요. 그리고 속력도 안 나.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실은 적 잠수함이 출항하면은 러시아나 미국은 딱 인공위성을 보고 있다가 출항함과 동시에 추적 감시해요. 그 100% 추적 감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항상 누가 따라오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래서 그런 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그 잠수함은 핵 추진, 원자력 추진으로 가능해요. 디젤 잠수함은 할 수가 없어요. 속력도 느리고 수중에 오래 있을 수 없고 올라와서 충전하다 걸리고 그다음에 걸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들켜가지고 막 폭리 떨어뜨리고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디젤 잠수함만 도망가려면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깡통이 드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뭐 24시간 달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또 원자로로 가동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공기가 필요하니까 무제한 전기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네. 거기다 무기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다 막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핵탄도 실어가지고 SLBM이 막 60톤 그래요. 그런 건 뭐 거의 파괴력고 그런 것들을 미국의 OI급 잠수함 한 척의 핵탄두 유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1600발의 유력이다. 완전 엄청나네요. 도시 하나를 대도시를 막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없앨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핵무기보다는 못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억제할 수 있고
핵무기에 번가는 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못 갖게 하면 그만큼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건조를 하게 되면 언제쯤 완성해서 우리 바다에 뜰 수 있을까요? 이 처음에 아무 인프라가 없을 때 시작할 때는 통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 15년 내 20년을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뭐 30번 40번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7년 내지 10년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서 왜냐면은 여기에는 뭐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과기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들어가서 핵연료 확보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방부에 넣으면 안 돼요. 총리실 산하 정도는 두고 정말 각 기관 대표자, 조선소, 뭐 국방과학연구소, 해군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대형 사업단을 형성하고 국책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 같은 경우는 해군에다 맡겼다, 해군에. 그러니까 뭐 해군에서 기관 통제가 됩니까? 그래갖고 그렇죠. 싸우고 뭐 불협화음 때문에 못하고 30년 이상 걸려고 나중에는 러시아에서 빌려하다가 잠수함을 임대해가지고 2척이나 임대 거기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도 32년 이상 걸렸어요. 아, 엄청나네요. 그래서 국책사업단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공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술 협력을 할 수 없어요. 가서 더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럼 빨리 공개 사업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빨리 풀어줘야 돼. 공개 사업은 합동참모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풀어주면 돼요. 대통령이 이미 얘기하고 전 세계가 아는데 네. 왜 이걸 우물쭈물 하냐고. 사업 빠르게. 뭐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빨리빨리 안 풀어주면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 의사결정하고 미국 대통령도 오케이 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안 풀어주냐고 지금. 네.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가지고 정말 기술력을 총 결집하고 매년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해줘야 인원을 뽑고 해야 될 거야.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하면은 7 내지 10년 만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뭐 서로 부처 간에 싸우고 협력 안 되고 예산도 적당히 태워주고 뭐 숨어서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남들이 다 보고 있죠. 전 세계에 이렇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선언하고 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걸 성공 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밖에. 네, 알겠습니다.